TV의 명언명구를 진행하는 오정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명언명구는 역수가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명언명구인데요. 풍소소해 역수한, 장사일거해 불복환 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마천 사기 자객열전에 나오는 형가가 진시황제를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벗들과 함께 마지막에 이제 송별회를 하면서 역수를 떠나면서 남겼던 무지 유명한 명언이고요. 뒤에 탐호열해 입교궁, 앙천호 기해 성백홍, 이것은 청나라 때 쓰여진 고시원이라는 당나라 이전에 시를 모은 시집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후대에 누군가가 원래의 시에다 붙인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이 두 구절은 고점리가 축을 치면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뭐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형가는 위나라 사람입니다. 위나라, 이렇게 쓰거든요. 위나라. 자, 그런데 진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망명을 하게 되냐면 요서 지역에 있던 연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자거리에서 진무양이라든지 이제 여러 고점리와 같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주변 사람의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생겨난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죠. 방약무인이라고. 옆에 사람이 없는 듯이 꺼리낌 없이 호탕하게 노는 모습, 지금은 이제 버릇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호탕하고 거리낌 없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썼던 게 이제 방약무인이죠. 든 형가가 이제 그런 이제 연나라에서 전광이라는 사람 밑에서 있었는데, 그 전광이라는 사람은 바로 연태자, 단의 식객, 문객이었죠. 자, 그러면 이 시가 나온 배경은 뭐냐? 이제 진나라가 이제 주변 국가를 하나씩 통일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연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연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략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연태자 단은 이 진시황제의 야욕을 꺾는 방법은 자객을 보내서 죽이는 것이다. 근데 누구를 보내냐 이거죠. 그래서 문객으로 있던 전광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전광이 바로 형가를 추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광은 이 이야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형가가 이제 연태자 단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한 번에 찔러서 적을 죽일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상절이라는 비수와, 그 다음에 진나라가 탐을 낼 수밖에 없는 연나라의 아주 기름진 땅, 독항이라는 곳에 땅을 바친다는 지도, 그리고 그 지도 속에 이제 상절이라는 비수를 숨기게 됐죠. 그리고 바로 진나라의 장수로서 조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하고 그걸 연나라로 망명을 해서 연나라의 장군을 하고 있었는데, 번역이가 들리는 어떤 이제 소문에 의하면 사석에서 진시황제는 그 여불이 그때 이제 천하의 상인으로서 불을 떨치고 오늘날 진나라 진시황제를 만들었던 그 여불이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석에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날까 두려워서 이제 연나라를 망명했는데, 연나라에서는 그를 대장군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진시황제는 이 소문이 퍼지는 것이 왕권을 크게 위협하는 거여서 번역이에 천근의 무게에 달하는 황금을 상금으로 걸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태자단은 차마 번역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이제 형가가 번역기를 찾아와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진시 황제를 죽이겠다, 암살하겠다, 그대의 머리가 필요하다 했더니 번역기가 껄껄 웃으면서 이 머리가 필요하다면 그대에게 드리겠소 하고 빗으로 촥 해가지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바쳤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비수, 상절이라는 비수와 독학이라는 지도와 번역기의 수급을 이제 받은 이제 형가는 바로 진무양이라고 하는 자기의 처남과 함께 항복하러 가는 거죠. 이 진무양은 할아버지가 진계라고 하는데요, 연나라의 장군이었죠. 연나라 무왕 때 이제 왕자라고 속여서 고조선에 이제 인질로 보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고조선에서 이제 풀려나서 이제 연나라의 장군으로 복귀한 후에 고조선을 다시 침략한 걸로. 그래서 위략이라는 것에 의하면 그때 이제 고조선이 천리의 땅을 연나라한테 뺏기게 되는데 바로 그때 출전했던 장수가 진계죠. 근데 이제 진계의 손자가 저작거리에서 백정이 됐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진무양은 저작거리에서 멧돼지나 이런 걸 잡아서 고기를 팔던 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남인 진무양은 대낮에도 사람을 때려잡아 죽은 천하의 장사로 소문났기 때문에 형가는 적어도 진무양 정도라면 암살에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크기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세계를 확보한 형가는 이제 진무양과 함께 이제 연나라를 떠나게 될 때 바로 연태자 단위 역수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송별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고점리가 이제 축을 치면서 송별을 하고 형가는 이 소리를 했다는 거죠. 바람이 쓸쓸하게 부니 역수의 물도 아주 차구나. 장사가 뜻을 세우고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고 떠나는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복이라고 읽는데 원래는 이것은 회복하다 할 때 복이고 다시 할 때는 부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부부환이라고 해야 되겠죠. 불부환 이렇게. 그런데 오랫동안 복으로 읽는 관행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불복환이라고 읽었던 겁니다. 하여튼 장사가 사나이가 뜻을 세워서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길게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니 그때 벌건 대낮에 무지개가 7색깔 무지개가 쫙 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리가 거기에 감동을 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호랑이굴을 찾아서 진시 황제가 있는 용궁에 들어가니, 형가가 들어가려고 하니 하늘을 향하여 그 기계를 크게 부르짖으니 벌건 대낮에 무지개가 뜨는구나 하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가는 이제 진무양과 떠나게 되고 연태자 단은 무릎을 꿇고 떠나는 형가를 향해서 술잔을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고점리는 더욱더 축을 치고 그리고 떠나죠. 그 2003년도에 장혜모 감독이 영웅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연걸이 주연했는데 그때 무명이라는 이름의 자객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형가를 이제 모티브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혜모는 2008년도 북경 베이징 올림픽 총연출을 하게 되죠. 그 영웅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에 도착한 이제 형가는 이제 주변 사람을 매수해서 드디어 이제 항복을 하러 진시 황제를 만나게 되죠. 그때 바로 형가가 떠났던 역수가 바로 여기가 북경이거든요. 오늘날 베이징 바로 밑에 황하 쪽으로 흐르는 게 역수입니다. 그래서 이 역수에서 바로 이 황하 쪽으로 흐르는 가지고 위수라고 있습니다. 위수. 바로 그 위수 쪽에 바로 이제 함양이라는 진나라의 이제 수도가 있었죠. 여기까지 떠나서 이제 진시 황제를 이제 아련하는데, 그런데 이 진무양이가 이 번역기의 목과 지도를 들고 있는 이 항복 문서를 하면서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진시 황제가 이걸 눈치채고 이제 피하니까 빠르게 그
두루마기 있는 지도를 펼쳐들었던 형가가 비수를 꺼내서 찔렀는데 옷자락만 찌르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진시 황제를 죽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죠. 그래서 진시 황제가 자기의 칼을 들어서 형가의 몸을 8조각을 내서 죽이게 되고, 너는 나를 사로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껄껄 웃으면서 이제 진시 황제의 본계는 그렇게 나오고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영웅이라는 영화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했죠. 형가가 진시 황제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는 천하의 원수다, 내 칼을 받으라 했더니 진시 황제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천하를 통일하여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가 됐으니 이것이 어찌 나의 공이 아니겠느냐 하니까 그때 형가가 그대가 영웅이걸 하면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화살을 맞아서 죽는 걸로. 그래서 그 영웅이란 영화는 진시 황제의 천하 통일이 오늘의 하나의 중국을 만든 시원적인 역할을 했다 해서 높이 평가를 한 거죠, 진시 황제를. 그리고 형가는 그러한 단 하나 된 중국을 깨려고 했던 망동, 그죠? 자객에 불과한 걸로 이렇게 격하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장애모가 그 공으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의 총 연출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요. 형가는 그 위에 천하의 뜻을 품은 장사, 사나이 대장부들이 늘 그를 기리고 그를 추앙했던 거죠.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추풍 역수 장사고 백일 함양 천자도. 이것은 조선 후기 바로 평안도에서 농민 반란을 일으켰던 홍경래가 서당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가을바람에 역수에서 대장부가 주먹을 불끈지고 대낮에 함양은 이제 진나를 쓰죠. 대낮에 함양의 천자의 머리를 베겠다 하는 호기를 부렸던 거죠. 아마 이 정도의 기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평서 대장군의 이름으로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전해 옵니다. 또 하나는 장보출과 생불안이라고 해서 바로 윤봉길 의사가 홍고공원으로 의거를 하기 위해서 떠날 때 집에다가 남겨놓은 시입니다. 대장부가 집을 떠날 때, 뜻을 이루고자 집을 떠날 때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하고 바로 이 시를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장사일거의 불복환, 장사일거의 부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렇게 역사로 대대로 내려오면서 회자가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명언 명구는 시대마다 역사와 사건이 더해지고 또 인문적 관점이 더해지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깊은 여운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의 명언 명구 역수가를 소개해드렸습니다.